내용은 몰라도 누구나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작품. 영화로 나온 지가 50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명작으로 인정받는 작품, 바로 닥터 지바고죠. 이게 러시아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출간 당시에는 꽤나 문제작이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금서로 취급을 받으면서 해외에서 먼저 출간이 되었다가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러시아에서 정식 출간이 된 사연. 오늘은 이것 좀 얘기해보죠.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두껍죠? 제가 잘 쓰는 말로 뚱땡이 책. 상하권 합쳐서 1072페이지나 되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러시아 뚱땡이 책을 이미 번역한 바 있는 번역가께서 1957년에 발행이 된 닥터 지바고 최초의 러시아 판본을 기준으로 새롭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역자 후기만 읽어봐도 힘든 번역이었음을 딱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작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원래 소설가가 아닌 시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힘들었겠죠?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파스테르나크. 1890년 러시아에서 미술 교수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살림은 넉넉한 편이었고요. 어려서부터 음악의 재능을 보여 피아니스트의 뜻을 뒀지만 결국에는 법학을 거쳐 철학을 전공했어요. 이후 1914년 자비 출판을 통해 첫 시집을 발표하면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이내 러시아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집필한 그의 유일한 장편 소설인 닥터 지바고로 인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닥터 지바고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출간조차 제때 해보지 못한 작품으로 이미 러시아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던 작가에게 배신자, 인민의 적, 이런 수식어까지 붙여놓은 작품입니다. 이유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 밖에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읽히게 됐고요.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까지 선정이 됐는데요. 이 또한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광활한 배경을 다루는 섬세한 묘사라던가 이런 다양한 이유가 함께 존재했겠지만 나라 밖에서 보는 러시아에 대한 생각들, 요게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나라 안에서 금서 취급을 받던 작품이 노벨문학상 수상작이 됐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려 노벨문학상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만도 하죠? 아닙니다. 여전히 러시아에서는 금서로 취급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 그간 누렸던 작가의 유명세만큼이나 거센 반대운동까지 벌어졌어요. 결국에는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게 뭐야? 왜? 그건 바로 전체주의 때문입니다. 작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1890년에 태어나 196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찾아보면 대단합니다. 1905년 1차 러시아혁명,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러시아혁명,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와, 20세기 세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격변기죠. 러시아 안으로는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된 시기이기도 해요. 작가가 90년생이니까 요거를 20대에 다 목격했단 말인데요. 당연히 생각이 많았겠죠. 결국 말년에 그런 생각들과 자신의 문학적 내공을 집대성해서 닥터 지바고를 쓴 건데요. 문제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전체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적 이념과 정반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찍힌 거예요. 이 전체주의라는 게 나가자, 싸우자 막 이런 식으로 통일된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의 삶이나 주관은 주목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닥터 지바고는 개인의 감정을 베이스로 설계된 작품이다. 여기부터는 일단 닥터 지바고 줄거리를 알고 시청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도대체 뭔 얘기길래 그러냐. 그죠? 여기 카드 누르시면 제가 줄거리 요약해 놓은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들 내용 아시는 걸로 하고 계속할게요. 닥터지바고, 요거 제목부터 도발입니다. 지바고라는 단어가 살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는 시대 상황이 어찌 되었건 러시아 혁명 이전부터 이어져 온 개인의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의가 있을지언정 그 대의는 개인에게는 대의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찍히기 딱 좋죠. 그렇지만 작가는 뭐 정권이나 체제에 대놓고 반기를 들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휩쓸려 가거나 죽거나 변해버린 개인에 대한 애달픔을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거지. 이런 평가를 받는 외침일 뿐이었겠죠. 등장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초반부터 계속 등장하는 빌런 코마로프스키. 끈질기게 잘 먹고 잘 살죠. 요거는 코마로프스키라는 인물이 혁명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러시아 제국의 지배층을 빗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유리와 라라는 그런 코마로프스키가 싫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혁명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썩어빠진 9세대는 물러나라. 근데 막상 어떻게 됐죠? 삼천포로 빠졌죠. 빌런 잡자, 이런 야심찬 목표는 흐지부지 돼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배신, 고발, 처형, 학살, 부정, 부패. 이게 뭐야?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혁명을 하는 중인데 그런 말을 하면 배신자잖아요. 그냥 거룩한 혁명일 뿐입니다. 빌런 잡기라는 대의를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서 힘을 합치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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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대단한 혁명 때문에 남편 사망 썰에 휩싸인 라라는 고된 삶을 살았고요. 이 대단한 혁명 때문에 파샤도 사망 썰에 휩싸였다가 결국 자살했죠. 이 대단한 혁명 때문에 유리지바고도 탄압받고 이 꼴 저 꼴 못 볼 꼴 다 보다가 죽었어요. 아이러니함이 드러나죠. 거기에 마지막에 가서는요, 유리지바고가 25편이나 되는 시와 산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그 신념이 무엇이냐? 개인의 양심은 이념으로 통제할 수 없다. 노벨 문학상 받는다고 축하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는요, 소련이라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막강함을 보여줍니다.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덕분에 동물농장으로 가난 탈출했잖아요. 이런 시대 상황은 출판사들이 닥터지바고의 출간을 거절하게 만들었고요. 동료 작가들이 혁명과 정치를 하찮게 여기는 작품이라는 혹평을 쏟아내면서 작가를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작가의 뜻대로 생각을 하거나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들 또한 개개인의 의견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그걸 꺼낼 수는 없었겠죠. 작가는 결국 공개 사과문을 작성했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죠. 작가 동맹에서도 제명되었고 시민권도 박탈당한 채 말이죠. 씁쓸하죠. 하지만 할리머는 그의 노벨 문학상 수상 거부를 연기로 여기고 있다가 사후 거의 30년이 다 돼가던 1989년에 그의 아들에게 노벨 문학상을 대리 수여했습니다. 참 받고도 찝찝했을 거예요. 혁명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다라고는 하지만 민중들이 느끼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가진 자들의 폭력과 탄압은 변함이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함이 없었던 것, 바로 개인의 존엄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개인은 변함없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이거다 라고 외치고는 있었지만 모두가 이거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 오늘의 작품 닥터지바고는 이러한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집필된 위대한 작품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닥터지바고의 썰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